공자 그런 말이에요. 공자 가어, 공자의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중용도 공자 파편으로 돼 있거든요. 중용을 자사가 썼지만 처음에는 그 공자 자화로 해서 공자 말이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그 자사가 자기의 의견을 펴가는 거고, 그 맹자도 마찬가지고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버느냐보다, 지금으로 따지면 버는 애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곡식을 생산하느냐도 돼요. 보다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공자는 화마를 봤을 거야. 내가 화마 그 넓은, 우리는 지금 저도 안 가봐서 안 되겠지만 13억 인구가 먹고 살 정도의 땅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토가 다 평지라고 생각해. 막 황하 주변에 산이 없대. 산이 다 평지야. 그리고 공자가 그걸 보고 한 생각은 뭘까? 야, 저것만 잘 지어도 다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누는 거에 포커스를 뒀을 거야. 그래서 정치는 나눔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부가 돼야겠다. 뭐 젊은 시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뭐 나중에는 이렇게 버는 거를 떠나 의식적인 나눔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공자의 말년의 이야기에서 학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에게 있어서는 나누는 걸 중점적으로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케미에서도 펀드를 하려는 이유가, 공부하지 않아도 펀드만 펀드 시스템이잖아. 가입하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의 시스템 정도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케미는 펀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시스템을 넣어버리는 거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너무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고, 이제 하나라가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 각각의 신화를 받고, 그 신화에서 우리나라 신화가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있고, 중국 신화는 조금 그 수신이라는 어떤 맥락에서 시작이 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왕들의 의미와 그리고 요순 시대의 의미가 인류 문명사의 시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의 신화들은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어. 앞으로 근데 제가 할 거는 기록도 돼 있고 증명도 돼 있는 거, 어느 정도. 지금은 기록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만화 영화라고 한 거예요. 만화 영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만화 영화도 기록이잖아. 은하철도 그거 보다가 한 100년 있으면 기록이 되겠죠. 기록서가 될 거야. 영화가 만화 영화가 아니라. 아, 이렇게 은하철도로 기록을 했구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 문명권은 이제 하나라는 이제 전설 속에 이제 왕조라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하나라에서 이제 뭐 마지막 왕이 이제 걸왕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왕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이제 은나라로, 이제 상나라로 갑니다. 상나라. 살만한 거 타락해. 네. 그러니까 금융의 문제는 부패잖아요, 부패. 부패나 뭐 여기나 이제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세련되게 만드느냐. 네. 이 상나라가 이제, 이 상나라도 사실은 원래 기록에서만 내려왔어요. 기록에서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일단은 문자가 존재해야 되고, 왜 문명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나라만의 문자가 나오기가 시작이 되고, 시작을 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상나라 하면 은나라로 하거든요. 은나라. 왜 은나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가 상나라인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상나라라는 나라가 발견된 게 은허, 지금의 뭐 어디 나라인가 이게, 지금의 그 하여튼 중국이 있으면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쯤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은허인데, 그러니까 은나라의 유적인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이쪽밖에 그 발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나라적인 규모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 문자를 해석을 해보니까 상나라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문자가 우리가 말하는 갑골 문자예요. 지금의 한자의 원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갑골 문자가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노인이 이제 그 약방 노인이 동물 뼈 가루 그게 신통 났던 거야. 그거를 이제 보다가 글자가 새겨져 있던 거지. 그걸 보고서 그 글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거북이 배딱지 등껍질이 아니라 배딱지예요, 배딱지. 그래서 그 갑자와 골은 뭐냐면 소의 어깨뼈. 그거에서 문자가 나왔다고 해서 갑골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유명한 여기서 점을 쳐요. 점을 친다고 나오는데 거북이 배딱지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점을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점을 쳤어.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뭔가 전쟁을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거북이 배딱지로 이제 금을 이쪽으로 가면 전쟁이고 아니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점을 쳤을 것 같아요? 돌려? 자기가 원하는 점이 나올 때까지 쳤대요. 우리 점집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점집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 그래서 거북이 배딱지로 점을 칠 때 내가 듣고자 하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점을 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네. 점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된다 말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을 쳐.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아고라 같은 광장에 가가지고 배딱지 중에 전쟁해야 된다 배딱지 갖고 오고 자 나왔어. 전쟁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나라 어떤 분위기냐면 신권주의예요. 신권. 그러니까 신이 곧 나야. 재정일치. 왜냐면 이때 당시면 어떤 게 있어요? 이때 당시면 이제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반고 이걸 믿었던 시기야. 반고부터 시작해서 나는 반고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르는 애 이게 왜 그러냐면 신화가 주는 이펙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혁신적인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신들의 자식이다.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냐면 자, 그 당시는 신들의 시대야. 신이 곧 왕이야. 그렇죠.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야. 신의 아들이래. 그럼 뭐야? 너도 신이야. 그러니까 너도 귀족이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도 신이라는 얘기야.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원리 중에 지금 어려운 게 근데 기독교는 무슨 사상이죠? 유일신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면 신이 두 명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에 대한 오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신이 두 명이잖아. 유일신이 아니야. 그럼 다 신교가 돼. 그러면 신의 자식이 많으면 다 신이면 다 신이신 거잖아. 다 신교가 되잖아. 이게 이런 어떤 철학적인 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게 내가 신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뭐로 쳐요? 신의 종이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 이런 개념으로 선동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데 그냥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백성들이 나는 신의 자식이다 라고 해야 이 신의 자식이에요. 신의 자식이라고 해야 내 말을 믿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을 그러니까 어떤 그 전지전능한 그 반고 이런 신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따라해 줘야 된다. 그럼 걔네들도 그거 신이니까 그 말을 따라야지. 왜? 신이 비를 내리고 자연을 관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되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가 똑같이 여기서 타락을 하겠죠. 이제 상나라부터 이제 정확한 이제 왕이 나오는데 우리의 이제 상나라에서 많이 마지막에 왕이 한 명 중에 하나가 주왕이거든요. 주왕인데 주왕이 이제 했던 대표적인 그 유흥이 뭐겠어요? 주지육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못을 이제 술로 깔고 나무를 고기로 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과연 그때 가능했을까?
진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연못 같은데 술 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 연못의 수준이 그 약간 그 작았을 거야. 작았을 거야.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왕이 있고 주왕이 이제 그런 포악 정치를 일삼으니까 이 주왕에 있는 옆에 나라 이제 제후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얘는 이제 신의 자식이에요. 신의 달라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여기가 있는데 이 중에 서백의 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 이 사람이 되게 뭐랄까 인덕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배급고라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얘 또 한자 단이야. 다 모르죠. 단인데 이 셋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 단이 생각하기에 이 주왕이 너무 나쁜 거야. 얘가 이제 포악하고 주변에 어떤 뭐라 할까 세금도 많이 걷고 향락을 하는 거지. 주지운운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결국 왕이 이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를 한 명을 이제 키워요. 미인을. 그 미인이 누구냐면 달기야. 달기. 그래서 달기를 이제 주왕한테 주고 주왕이 이제 더 폭정을 일삼게 되면서 배급고도 이제 일삼이 됐는데 그 중에 서백의 창이 여기서 이제 끌려가 주왕한테. 왜냐면 너무 인덕이 좋으니까 이런 애를 좀 죽이고 싶잖아. 왕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게 그 충신들에 따르면 연산군도 자기를 했던 충신들을 다 죽이잖아요 결국에. 근데 서백의 창이 끌려가는데 그때 갈 때 이제 배급고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다 얘가 이제 같이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주왕이 얼마나 폭력을 일삼냐면 얘를 죽여서 곰탕을 만들어서 서백한테 줘. 서백이 그걸 또 마셔요. 왜 마시냐?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이게 딱 아들이 주는 아들의 그 뼈의 곰탕인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맛있게 먹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여기서 쳐내면 이게 주왕의 입장에선 얘가 인덕이 좋다고 판명이 났는데 이걸 마셔버리면 얘가 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쳐내면 또 인덕이 또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쳐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또 인덕을 하다가 이제 이 발이란 얘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인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이 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모아서 주왕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데 그 몰아내는 과정에서 얘가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강가에서 낚시만 하는 노인들. 그 노인이 누구다? 강태공. 강태공을 말해요. 강태공이 강상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왜 강태공이냐? 얘가 강씨야. 강씨여서. 근데 태공은 뭐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서백의 창이 그 가장 큰 고조할아버지 뻘이 태공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 꿈에서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계속 찾다가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났다 해서 태공이 됐다는 말도 있고, 두 번째는 공이 뭐겠어요? 계급이잖아요. 강태공이 가서 이제 계급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태공이란 자리를 달라 해서 태공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강씨가 얼마나 이제 여파가 있는, 우리나라도 이 강씨가 있어요. 이 강씨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진주 강씨가 돼요. 그래서 강태공이 있는 강씨가 아직도 우리 강씨가 있다 해서 근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얘랑 발이랑 해가지고 서로 얘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걸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았냐? 이 과정에서 백이랑 숙제가 왔습니다. 백이와 숙제. 백이 숙제 그 쑥과 막 고사리만 먹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 왜 막냐? 얘네들이 사실은 백이랑 숙제가 고주국이라는
나라의 지금으로 따지면 뭐 면장 아들들이지. 첫째와 막내야. 첫째와 막내인데 자기가 왕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이 서백의 창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 다스린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본 거야. 갔는 순간에 얘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결국엔 왕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무력으로서 나라를 변질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거지. 했는데 뭐 말을 들을 리가 있나? 이미 뭐 사람들은 분노에 차있고 하니까 무시하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강태공이 이거 죽이지 마라. 어쩌면은 그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지. 정몽주 같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 당시가 아무리 왕이 잘못돼도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주함은 몰아냈냐. 근데 달기는 어떻게 됐을까? 얘가 사실 알고 보낸 건데. 달기도 같이 죽어요. 알았지만 그러면서 야사 중에 하나가 단이 결국 달기를 실제로 좋아했었다. 키우면서 이쁘잖아. 갖고 싶잖아. 그걸 봤는데 이제 주황이 때 죽고 나중에 이제 달기도 그걸 안 거. 나는 내 그거를 잘했다. 하지만 죽이죠.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이 이제 공자가 좋아하는 주공이에요. 주공. 나중에 주공이 돼요. 또 하나의 그 공자가 주나라의 주공을 항상 기리잖아요. 그 논어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주공 단인데 서백의 창은 죽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주나라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왕이 국정을 이삼다가 이 서백의 창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인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와중에 걔가 그 아들 중에 발하고 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중에 강태공을 삼고 태공을 삼고 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은나라인데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은나라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정치는 못해. 정치는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게 뭐겠어요? 정치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정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인을 한 거예요. 상인.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파는 그 일을 했다 해서 상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관여를 안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농사는 못 짓죠. 왜? 상나라 땅이 아니잖아.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살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태공이 그래요. 이제 다 죽여야 한다. 은나라 사람들 로마가 카르타고 싹 죽인 것처럼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말 모르겠어요. 서백의 창인가가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니다. 은나라 사람은 은나라 사람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은나라는 주나라가 그 선택하는 제도가 봉건제잖아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봉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지역에서 임명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 중에 하나에 또 은나라를 주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치 참여도 못하고 농사 지을 땅도 안 주겠지. 좀 별벌이 없는 땅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나라는 뭐겠어요? 이제 상당히 신권주의거든요. 신권. 그러니까 여기는 유물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제기, 술 마시는 거, 종교 이런 게 많이 나와. 물론 뭐 뒤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주나라들 역사책에 말하면 술 많이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냐면 술 마시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뭐 힘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나라가 주나라가 생기죠. 주나라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라 자체가 신권주의를 탈피했으니까. 왕. 그렇지 이제 신이 아니니까. 인본주의. 그치 약간 인본주의 좀 약간 인문 문명이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슨 드립이 나오냐면 이제 어떤 이제 사실 이것도 선동인데 이때부터 나오는 이제 말 중에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천자라는 말이 나와요. 천자. 이때부터 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중국에서 이게 또 이때부터는 무슨 상황이냐면 중용에 있는 천면상 천면.
그러니까 천명사상이 쉽게 말하면 하늘이 덕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나라를 맡긴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덕이 있는 자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지. 그때는 덕과는 상관없이 그냥 신과의 어떤 직거래에서만 이제 왕이 성립됐다면 지금은 하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서 이게 왕조를 교체했잖아요. 왕조를 교체한 거에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왕이라는 사람이 덕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을 바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때부터 덕치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덕치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이 없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지제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계속 토지제도 문제가 이제 뭐 농사지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관보 알죠? 이런 한자 정전제를 실시를 하는데 정전제 실세가 결국에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그 재배를 하고 이 가운데는 공적 자금으로 쓰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토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봉건제니까 천자가 여기가 있고 여기 앞에 제후드를 두잖아요. 제후드도 혈연관계야. 왜냐면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아니 이거 왜 혈연관계가 있어요? 천자의 자식이니까 또 천자겠지?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나의 자식이 또 천자가 되는 거니까. 대물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로 천자의 시대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봉건주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앙은 얘네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얘가 땅을 주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갖다 여기도 마찬가지 토지제도도 여기는 이쪽에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형국이 되는. 왜냐면 노동력을 같이 제공을 해요.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얘는 공으로 쓰자. 근데 공이라는 게 결국 천자가 그 공적 자금을 나눠 쓰는 거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토지 체제랑 비슷해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제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제후국들이 서로 친척이니까 예법과 종법을 그때부터 확립을 했다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도 결국엔 나중에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배경이 또 나쁜 왕이 한 명 나오죠. 항상 왕이 이게 자본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로 망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 자체가 버블이 돼버리면 버블은 결국 부패니까 그 버블 부패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부패가 되는 마지막에 이제 11대 왕인 유왕이 나오는데 유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이냐? 여자를 줘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꼭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 선생님도 그랬지만 여자라는 사람을 남자 사람과 동물의 중간 단계 뭐 이렇게 봤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선동 여왕 같은 것도 여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 사이에서의 여자와 또 평민들 사이에서의 여자는 또 다른가 봐. 그런 개념도 있나 봐. 그래서 이 서백의 창이라는 사람이 포사라는 여자를 또 좋아하는데 이 포사라는 여자가 잘 웃질 않아. 잘 웃질 않는데 어떨 때 웃냐? 비단을 찢을 때 웃어. 근데 이게 비단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옷이 흔해져서 비단은 안 입고 다니지만 비단만큼 그때 당시에는 좋은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한나라 사람들 비단 뭐 이건 신이 만들어준 옷이다 할 정도로 비단이 되게 중요한 옷인데 그걸 찢을 때만 웃고 또 크게 웃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이게 왕이 여기 있고 제후들이 있으면 이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봉화를 피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군사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지키는 거예요. 천자를 지키는 건데 구라를 치는 거야 한번. 봉화를 그냥 거짓말로 피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오니까 허무하잖아.
우리가 인간 심리 중에 내가 막 했는데 다른 사람이 허탕해하는 거 보면 막 하하가 웃는 심리가 있잖아. 그런 심리로 호사가 맨날 웃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유황이 그걸 즐겨서 봉화를 시도 때없이 없지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왕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진짜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불을 피니까 안 온 거야. 그래서 유황이 또 죽어요. 천자가 죽었잖아. 천자가 죽어서 여기는 이제 죽으니까 위험하니까 수도를 옮겨요. 옮겨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천자가 갔잖아요. 천자가 길을 바꿨다. 그래서 천도라고. 수도. 그래서 우리가 천도하는 말이 주나라 시대부터 그 천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자가 그래서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서주 시대라고 하고, 서쪽에 있으니까 이때를 동주 시대라고 해요. 이 서주가 지금의 위치로 따지면 호경, 시안, 성서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지도 치면 나오긴 하는데 가만 뭐 쳐봤자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평야가 있고, 동주 시대는 낙양, 지금의 러양, 허난성, 삼국지에도 낙양이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동주 시대가 됐는데, 동주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천자가 도망갔잖아. 시장을 떠났잖아. 겁쟁이잖아. 그럼 누가 얘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그래서 제후국들이 천자의 말을 안 따르는 시기를, 그러니까 천자가 하늘이 쨍쨍하면 뭐겠어요? 대낮이잖아. 밤이 껌껌하면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 근데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상태. 계절로 따지면 봄과 가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이야기한, 그래서 그때부터 춘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시기가 아니야.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물론 패자가 있지만 어느 하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야. 다 지들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기고요. 그때가 이제 따지면 이제 기원전 770년도부터 이제 좀만 했던 그 진나라 통일하는 게 221년이거든요. 이건 정확해요. 왜냐면 이제 병마 용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시황의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뭐 신화도 많이 했지만 뭐 역사적 사실도 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랄까, 왕들이 왜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부패할까요? 다 가져서. 배불러서? 배부르면 부패하나요? 가진 것이 많으면 넘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넘친 대로 살면 되잖아요. 흘러내리니까. 그게 부패지. 그러지 않나? 뭔가 이게 제가 느꼈던 거는, 인간이 꾸준히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60년대만 해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게임이라도 있고 뭐 책이라도 보고 뭐라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야. 왕이 됐는데 이거 뭐 내가 왕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왕이니까 선동은 안 나갈 거야. 내가 선동하니까. 야, 근데 이거 뭐 비 오는 거하고 바람 부는 게 내 뜻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왕이면 이거 뭐 할 수도 없겠네. 내가 이거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 백성들한테 은떡이라도 베풀고 뭐라도 하겠는데, 뭐 대체할 수 없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시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걸 꾸준히 개발하는 게 진짜 공부지 않나. 그러니까 왕이 공부를 게을리한다. 즉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어떻게 보면 부패하는 게 평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왕들이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인 거지. 아마 연산구 10년 된 태평성대라고 할 정도로 난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뭐 홍길동의 난이 이제 그때거든요. 연산구 때가 단데, 그러니까 연산구도 초창기 때는 다 해보니까 뭐 이거 뭐 태평성대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향락에 빠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부패하지 않고 꾸준히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나. 우리가 그때 당시 진짜
아마 왕이라는 거 존재가 그 사람과 나가 다르지 않다면 그 당시에 먹고 싸고 자는 게 똑같았다는 나였다면 결국에는 그 나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그 왕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아니면 백성이 되겠지. 그냥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곡괭이질 겁나 하고 그냥 그거 하고 용사 그 둘 중에 하나야. 걔는 대안이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먹고 살잖아. 결국엔 먹고 살아서 열심히 하는 일개미나 부패하는 여왕벌이나 결국에는 같은 맥락. 그 일개미가 결국엔 왕이 된다고 해서 부패하지 않을까? 하지. 할 수밖에 없어. 대안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뭐 일반 시민들은 부패하고 이러면 뭐 대안이 없는 시민들 자체에서 보면 자기도 부패하지 않을 건데 막 댓글창에다 보면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물론 끊임없이 대안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왜 오늘 하루도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과정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도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그 대안을 발견하는 게 지금 거의 뭐 옛날보다 왕의 권위잖아요. 암으로 걸려서 죽는다는 게 거의 왕 아니면 어렵거든요.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통풍은 부자들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통풍 걸린 사람들 부자가 아니고 부지기수인데. 통풍? 통풍. 네. 그게 부자병이라고 하거든요. 왕병이라고 해요, 왕병. 그거 뭐 잘 먹어서 걸린 병인가? 네, 왜냐면 통풍이 걸리는 육식을 많이 먹으면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아지는데 그게 체내에 발가락 관절에 많이 쌓여요.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내가 볼 때 100% 세종대왕도 통풍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세종대왕도 나중에는 당뇨병으로 가시거든요. 눈이 안 보여. 당뇨병도 잘 먹어서 오는 병 아닌가? 그쵸? 네. 세종대왕이 나중에 가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장님으로 살아요. 왜냐면 당뇨가 오면 눈이 맛이 가거든요. 눈이 이제 눈이 맛이 가고 발 잘리고 손 잘리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왕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뭐 왕이지 않나 다들.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사는 시대. 그죠? 네,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